오늘 여기 이제 부총리하고 또 산업부 장관 두 분이 기다리셔서 같이 들어오면서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정말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중요하지 않은 회의가 요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게 특별히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느끼냐 하면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정말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용기와 열정과 어떤 의지를 갖는다면 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어떤 그 계기를 그 계기의 불씨를 마음속에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내적으로는 우리는 특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과 지역 경제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도 그로 인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보호 무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환율 변동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외 지향적인 개방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장점인 창의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 수출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문화, 서비스로 재무장해서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저변에는 이런 정신이 계속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그런 어떤 시인의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더 좋은 책을 쓰고 더 좋은 설교를 하고 더 좋은 쥐덫을 만든다면 당신이 외딴 숲속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반들반들하게 길을 다져 놓을 것이다. 여기서 쥐덫은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미국의 올워스라는 그 쥐덫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쥐덫은 한번 여기에 걸린 쥐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쁜 그 모양의 위생적 플라스틱 쥐덫으로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것은 옛날에 지금 쥐덫을 그렇게 상품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도 이런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흐름이 보호주의냐 개방 정책이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환율 변동이라든지 수입 규제 또 특히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특히 환율 같은 거 민감하게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항상 출렁거립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출렁거려야 되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초월하는 길이 있다. 그 궁극적인 방법은 독특하고 새롭고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상품 질 등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지향하는 상품,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길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누구나 쉽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도 없고 최고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맨날 환율과 세계 시장에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극복하고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룬 그런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욕을 할 때 그 버릇 개주겠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나쁘게 그 비난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한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패턴 이거는 절대로 쉽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한 번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한 번 그런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그거는 자기가 계속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이런 말도 있죠. 그 실력 어디 가겠냐, 그 저력이 어디로 가겠냐. 그 우리가 그렇게 세계가 놀란 그 경제 기적을 일으키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룰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한 사람이면 좀 약간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우린 해냈다 이거죠. 그 말은 그런 저력을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는 거. 한번 위대한 역사를 한번 써봤다는 거죠. 그럼 그 실력이 그 저력이 어디로 가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오늘 회의를 한다면은 더 이렇게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수출의 경우에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 하락 같은 요인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철강을 비롯한 경기 민감 품목과 신흥시장 수출 비중이 높아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수출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고 일평균 수출량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우리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수출 회복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수출 금융 확대, 면세점 납품 수출 실적 인정과 같은 남아있는 수출 애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계속 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드라마 간접 광고와 온라인 거래 품목 규제를 완화해서 한류 드라마와 전자 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80%를 차지해온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산업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해서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조선산업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선박 하중을 줄여서 연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평형수 대체 기술처럼 혁신 R&D 역량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이 창조 경제를 이끌고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들에 대해 기술 특허 지원을 강화하는 창의적 지원 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여러 소비재들도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품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액세서리가 빛을 내면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는 그런 핸드백이나 운동하면 심박수를 알려주는 스마트 의류처럼 IT 기술과 접목된 전에 보지 못했던 소비재는 글로벌 프리미엄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전문 디자이너 고용 지원이나 IT를 접목한 공정혁신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창의적 지원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우에는 시장 출시를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절차 규제는 간소화하고 인증 기준 등 미비한 제도는 조속히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R&D 지원 확대, 인허가 간소화, 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 책정,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계별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과 제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승용차는 탄소 배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 경유 승용차 2대분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고 비상시에는 전력 공급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해서 상용화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미래 친환경차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벌써 택시, 이게 우리가 만든 수소차가 활보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독일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성공했는데, 부생 수소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 버스와 택시의 시범 운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수소차 구매 보조금 확대와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지금 차도 공급 과잉이고 이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야 돼요. 옛날에 전부 많은 집들이 TV를 갖고 있었지만 흑백 TV 그것도 사라고 해도 별로 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컬러 TV로 바뀌는 바람에 전부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것도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골치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게 큰 과제인데, 이거는 전혀 탄소 배출이 안 되고 나중에 남는 거는 깨끗한 물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탄소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차보다는 이제는 친환경 차로 가야 된다. 그럼 많은 가구가 이미 차가 있지만 새로 사거나 바꾸려고 할 때 기왕이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트렌드의 이 수소차를 사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시장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가 있지만 공급 과잉이라고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 또 환경에 맞는 차를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에너지 자립섬, 원격 검침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같은 에너지 산업도 유망한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선제적 투자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국내에서 먼저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중남미, 인도와 같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 건설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 노력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축적한 IT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 그리고 도시 기획 역량에 온돌 난방과 또 주택 청약 시스템, 한류 거리 같은 우리 제도와 문화를 더한다면 도시를 구성하는 개별 품목들은 물론이고 건설과 도시 운영 관리 서비스까지 다양한 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창의적인 수출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도시를 수출한다 하는 거는 상상을 못했죠. 이제는 도시를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건설, IT, 문화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음으로 투자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창조적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하는 것이 투자와 수출의 활로를 뚫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고 소비가 있어야 투자도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처럼 반려동물에게 돈을 쓰는 새로운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먹이, 옷, 장난감 같은
기존 제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출산에서부터 미용, 훈련, 건강관리와 동물 장묘업까지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면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서비스도 앞으로 유망한 산업 분야입니다. 세제 지원과 금융 규제 개선 등을 통해서 민간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면 주택 수요자나 투자자가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에 바쁜 임대차 당사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임대관리 서비스도 단순한 임대차 계약에서 벗어나서 임대료 납부, 하자 보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발상의 전환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산업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스포츠 관람이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스포츠 경기장을 복합 문화, 놀이 공간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해서 그 재원으로 경기장 내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계 시장이 경제와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야 합니다. 중동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풍부한 자원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구매력도 커지고 있어서 할랄과 코셔 산업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식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이것도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화장품이나 드라마 등도 신산업으로 유망하다고 그럽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맞도록 바꾸고 인기 한류 드라마를 현지인들의 문화적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국내에 일자리도 더 생기고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불편했던 점을 찾아서 이런 의료 관광객들이 만약에 중동에서 온다 그러면 할랄 식품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했던 점을 적극 개선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입소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대형 투자 사업들도 하루빨리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과 그 성과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춘천 속초 철도 사업처럼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규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들만큼이나 우리 기업들 자체의 활력과 생산성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생산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무, 단축근무,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체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서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탱하기 위한 한 축이 대체 인력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언제든 대체 인력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활력이 수출 동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계속된 경작으로 밭의 지력이 약해지면 풍부한 영양분을 가진 새 흙을 채워 넣고 땅을 깊게 갈아줘서 땅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서
오늘 여기 모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합심해서 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